자, 2차 방정식 활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부터 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쓰면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 이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썼더니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야. 이렇게 3. 그러면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0보다 클 때는 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이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 모두 그냥 0이라 의미가 없죠? 그럼 근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만 나오는 거지, 중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는 한근, 즉 중근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라면 실수가 아니죠. 여기 막 마이너스 3이 들어가. 그럼 이런 수는 실수가 아니거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방정식이나 함수에서는 우리는 실수 위주로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해서, 자, 판별하다 앞자를 따가지고 d로 나타내.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자, 근데 우리 짝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뭐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지. 따라서 b가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가 짝수일 때 판별식은 요걸로 써줘야 돼요. 그럼 얘는 d라고 안 쓰고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식이죠.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원래 다 2로 나눈 건데 루트 밖에서는, 루트 안에서는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d로 표현을 하고 짝수일 땐 4분의 d 공식을 써줘요. 따라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b가 짝수일 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결정을 해준다. 문제 풀어보자.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판별식. 자, 이렇게 b가 짝수일 때는 4분의 d 공식으로 b 프라임 제곱, 써놓을까 먼저. 4분의 d 공식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은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면 1 플러스 6이라서 7이 중요한 게 아니고 0보다 큰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근의 개수 몇 개? 2개. 자, 그 다음 3번은 b가 1이니까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주면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7 56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4 곱하기 56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근의 개수가 2개다. 그 다음 2번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5 빼기 72니까 0보다 작죠? 그럼 얘는 근이 없어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4번은 4분의 d 공식을 쓰면 b 프라임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c 곱하면 플러스 16 0이네요. 판별식 0 나왔네. 그러면 중근, 근은 1개. 그래서 근의 개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별한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두 번째, 중근을 갖는다. 세 번째, 근을 갖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근의 개수는 판별식의 부호가 결정을 하니까 판별식부터 따져봅시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b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5 마이너스 30이라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이 판별식이야.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해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로 정리가 되겠죠. 자,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0에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자, 근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해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k의 범위에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가 결정이 되고 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꾸로 가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2차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인수분해 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우리가 근을 찾을 때 얘를 0으로 만든 x가 알파, 이쪽에서 근이 베타가 나오는 거니까 거꾸로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개를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한 번 더 할게. 여기서 이 부분만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으로 전개가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두 근은 알려준단 말이야. 알파랑 베타는. 그치? 그러면 얘를 외워서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이 식 자체를 외워놓으면 한 단계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린 요걸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곱해주고 방정식이니까 는 0 써주는데 이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한글로 외울 거예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두근의 합 이게 1차 개수, 그 다음 상수항은 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인데 전체적으로 최고차의 개수 곱해준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야. 그러면 두근에 우리는 일단 합과 곱을 찾을 거야. 합은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위에서 외웠다시피 최고차의 개수 2로 보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해주는데 이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곱은 부호를 안 바꾸고 그대로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2를 분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외워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에서 한 근이 이렇게 루트가 있는 근이 나오면 다른 한 근은 루트 이 부분의 부호만 바꾼 결례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이 또 다른 한 근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자, 근데 여기서 a, b, c가 유리수래. 유리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루트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근을 봤더니 루트가 있네? 그럼 이 루트는 어디서 나온 거야? a랑 b는 유리수라 근호가 없어. 그럼 반드시 여기에서 나온 루트일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온 루트라면 이 앞에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근이면 이 앞에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도 또 다른 한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인 근을 가지면 다른 한 근은 이 루트 부분에 부호만 바뀐 이 근도 다른 한 근이 저절로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근이 2-루트 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a랑 b는 유리수다. a랑 b가 뭐야? 바로 개수거든. 이렇게 모든 개수, 여긴 개수가 1이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에는 루트가 있네? 그러면 다른 한근은 이 루트 부분의 부호만 바꾼 2 플러스 루트 2가 무조건 다른 한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가 다른 한근이 되고요. 그럼 a랑 b 값은 두 근을 아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구할게.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면 합은 더하면 4고 곱은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랑 곱하니까 4 빼기 2라서 2가 나오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1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근의 루트가 있다면 다른 한근은 이 루트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이 값이 또 다른 한근이 된다는 거 정리하고 위에 한 번 더 풀어보자. 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로 근을 먼저 알려줬어. 그리고 2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한다. 합은 3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최고차의 개수는 앞에다가 곱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그러니까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오고 곱은 부호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고 2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3을 중근으로 갖고 2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3이 중근이니까 근이 3, 3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면 합은 6이고 곱은 9죠. 2차 개수는 1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제 식을 주지 않고 문제에 맞는 식을 작성해서 푸는 문제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 이 부분이 바로 식으로 변할 거죠.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맨 처음에 숫자를 x라고 하면 그 다음 자연수는 1만큼 차이 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고 이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x를 구하는 문제네. 자, 식은 이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이다. 이 부분으로 세우면 되겠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일 때 작은 수 x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156을 소인수분해해서 합이 플러스 1이 나오는 두 수를 찾아야 되죠. 자, 이렇게 곱하면 12, 14. 1만큼 차이 나고 마이너스를 12 해줘야겠지. 그럼 x값이 자연수니까 12.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56이 되는 두 수는 12와 13이었어. 그 중에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사탕 117개를 남는 것 없이 몇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고 할 때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둘까요? 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여기서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다. 이렇게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학생 수가 x명인데 한 사람당 x-4개의 사탕을 받았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전체 사탕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2차 방정식이 탄생했지. 자, 여기서 학생수 x를 구하는 문제야. 자,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117을 소인수분해 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9니까 9랑 13이 4만큼 차이 나죠.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13에 마이너스를 주고 x는 13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x를 학생수로 뒀으니까 음수는 안 되겠죠. 따라서 몇 명이다? 13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래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 식에 n만 대입하면 되나봐. 자, 근데 이게 대각선의 개수인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27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그러니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 빼기 3인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27이 되는 n 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 거지.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6, 9, 5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줘야 돼. 그러면 n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9가 나오는데 몇 각형이냐고 물었으니까 플러스 9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7개가 된다. 자, 그 다음 지면에서, 지면 땅이죠.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t-5t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t초 후,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그 물로켓의 높이는 60t-5t 제곱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0을 넣으면 0초 후에 높이, 3을 넣으면 3초 후에 그 물로켓의 높이가 나오는 거지. 자,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어. 지면에 떨어지는 건 높이가 얼마라는 거지? 높이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0이 될 때의 시간, t값은 얼마냐라고 묻는 거야. 높이가 지금 60t-5t 제곱이거든. 이 높이를 0으로 만드는 t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눌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공동인수가 있어서. 따라서 0초 후일 때도 높이가 0이고 12초 후에도 높이가 0인데 0초는 사실 아직 쏘아 올리기 전인 거잖아. 그러니까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물로켓의 높이가 0이 되냐, 지면에 떨어지냐라고 하면 12초 후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가로의 길이는 4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2cm 줄였더니 넓이가 112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정사각형은 이거였겠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었는데 여기는 이만큼 줄였어. 그럼 이 길이는 x-2가 될 거고 여기는 4만큼 늘려서 길이가 x 플러스 4인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12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인데 이 값이 112다. 이렇게 되는 x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됐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은 0에서 곱해서 120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온 두 수는 10과 12가 되겠지.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2는 0에서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는데 길이기 때문에 몇 cm다? 10cm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활용해봤어요.